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가짐사가 관세죠. 중국에 104%를 때렸다가 다시 또 125% 올려서 경악을 했는데 얼마 전 뉴스 보니까 한 240% 넘게 또 부과하겠다고 하죠. 저도 그거 보면서 이게 뭐지? 몰래카메라가 막 싶었거든요. 트럼프가 확실히 이 사업가긴 한 것 같아요. 이제 뭐가 아픈지 정확하게 알고 때리는 느낌이거든요. 모든 기업들이 좀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도 우리나라 산업 중에 자동차가 피해가 좀 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산 품목 중에 1위가 자동차거든요. 자동차인데 네. 한 해 수출액이 한 51조, 부품 수출액이 한 12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24년에 미국에 170만 대를 팔았는데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 전체가 이제 한 136만 대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미국 자동차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진짜 규모가 엄청난데요. 근데 사실 이게 관세가 데일리로 뭐 시가도 아니고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게 참 불안할 것 같아요. 시가가 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무도 예상을 못하고 맨날 변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이 현대자동차 그룹 안에서도 고민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근데 또 다행히도 어떤 선구안이 작용한 덕분에 이 문제를 좀 정면 돌파하게 되는 그런 국면을 좀 맞이하고 있어요. 정면 돌파요? 설마 뭐 토왕상하고 싸우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트럼프랑 싸우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죠. 관세를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나름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느낌이에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최근에 미국 조지아주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엄청난 규모의 그 공장 준공식을 가졌거든요. 이게 뭐냐면 30만 대 정도 전기차랑 하이브리드를 생산할 수 있고 앞으로는 이제 50만 대까지 생산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엄청 자동화된 완전 최첨단 설비의 공장이거든요. 근데 규모도 355만 평. 여의도의 4배라고 해요. 여의도의 4배. 그래서 미국 생산을 늘려서 이제 미국발 관세 영향을 줄이겠다 하는 전략인 거죠. 숫자만 들었을 때는 감이 잘 안 왔는데 여의도 4배 엄청나네요, 넓이가. 엄청난 규모죠. 기존에도 이제 미국의 현지에 엘라바마 공장도 있고 기아의 조지아 공장도 있고 해서 한 70만 대 정도는 생산을 했는데 메타플랜트 준공으로 연간 120만 대가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된다는 거죠. 24년에 현기차가 대미 수출량이 170만 대인 점을 이제 감안하면 지금 생산 능력에서 50만 대 늘려서 120만 대 되는 게 170만 대 중에 한 70%는 현지 생산으로 커버하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여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뭐 목적인가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렇고요. 그 미국 시장이 원체 중요하니까 국내 내수보다 더 많으니까 미국 내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거는 당연하고요. 관세 부담도 뭐 최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죠. 사실 뭐 이게 처음에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트럼프가 될지 몰랐을 테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좋은 대책이 된 거예요. 막상 해놓고 나니까 이거 괜찮은 그 이득이 되네 뭐 이런 느낌이군요. 트럼프 정부가 뭐 앞으로 25%는 기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지만 지금 뭐 유예긴 하지만 좀 앞으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4년도에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우리 돈으로 51조 원이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 세계 자동차 수출액이 707억 달러라고 보면은 한 50% 정도란 말이에요. 절반 정도. 미국 자동차 관세 폭탄이 한국 수출에 치명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정된 관세 정책이 시행이 되면 뭐 엔진, 변속기, 뭐 전기 부품, 자동차 핵심 부품도 관세가 25%씩은 다 붙는다는 건데 이게 주력인 현대자동차 그룹도 이전처럼 하다가는 좀 쉽지 않은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진짜 안 그래도 뭐 국내 생산 비용도 있고 노조 등 뭐 규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이 원래 있었는데 관세까지 뭐 25% 이러면은 진짜 뭐 엄청 힘들죠. 그렇죠. 완전히 뭐 엎친 데 덮친 뭐 그런 격이. 뭐 이런 난관이 좀 헤쳐 나가야 되는데 현대자동차 그룹의 뭐 정의선 회장님이 선구안으로서 이제 캐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진출 확대도 노리고 뭐 이런 걸로 좀 보여요. 근데 이제 미국차 완성차 산업 전체가 미국 쪽으로 이제 생산 기지가 좀 넘어가는 분위기니까 주요 계열사도 좀 같이 넘어간다는 말도 있고요. 뭐 이런 형국에서 이제 자동차 그룹 뭐 이제 중추 계열사인 또 위아와 글로비스가 어떤 영향을 있을지 오늘은 좀 그 두 회사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위아랑 글로비스가 구체적으로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 위아는 자동차 부품, 그리고 공작 기계, 방위 산업, 모빌리티 솔루션 이렇게 4가지 사업 영역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 중에 메인이 뭐냐? 이게 바로 자동차 부품 사업이에요. 매출의 약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요. 90%? 예, 뭐 그 안에는 드라이브 엑셀, 사륜구동, 부품, 등속 조인트, 뭐 엔진, 뭐 등등등 이렇게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쉽게 이제 엔진 관련된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엔진 관련. 그리고 이제 현대 글로비스는 물류와 유통이 핵심이에요. 사업 영역이 현대 위아랑은 좀 많이 다르죠. 물류랑 유통, 해운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물류 쪽은
이쪽은 일반적인 화물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통 사업에는 CKD 중고차 트레이딩 서비스, 메인은 CKD 사업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CKD 사업은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생소하실 텐데 네. CKD는 컴플릿 락다운이라고 이제 네. 즉 완제품이 아니고 반제품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사업인데 현대자동차, 기아를 중심으로 해외 완성차 공정 조립 생산을 위해서 자동차 부품을 조달해서 공장에 포장하고 통관, 운송, 판매까지 하는 그런 서비스. 약간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약간 밀키트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러면은 그 완제품 운송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완제품 운송은 또 해운 사업으로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해운은 이제 자동차 사업과 이제 벌크선 사업으로 좀 나뉘는데 이 메인은 자동차선 사업이죠. PCTC라고 하고 PCTC를 이용해서 이제 승용차, 상용차, 특수 차량 이런 차량들을 이제 운송하는 그런 사업. 운송하는 사업이고요. 이 유통 사업이 전체 매출의 한 절반 정도, 한 47% 정도를 차지하고 그중 메인이 CKD, 또 18% 정도 매출 차지하는 게 해운 사업인데 그중에 또 자동차선 사업이 또 메인이에요. 하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 운송 서비스가 한 60% 정도 매출 점유율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위아나 글로비스 둘 다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결국 이 자동차 관련된 사업이 이제 두 회사의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최근 관세 이슈 때문에 뭐 현대차든 기아차든 뭐 수출 가격이 상승하면 특히 뭐 현대글로비스는 치명타 아닌가요? 이게 자동차 부품이라고 하셨는데? 치명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보여요. 사실은 지금 뭐 예측하는 것 자체가 뭐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워낙 이제 두 시나리오가 계속 물려서 작동을 하거든요. 이제 네. 관세로 차량 가격이 아무래도 상승할 테니까 네. 미국향 완성차 해상 운송 물량이 아무래도 수출이 줄어든다면 물량이 감소하니까 이제 글로비스 입장에서 일거리가 줄어들 테고 네. 반대로 또 현대차 그룹의 메타플랜트가 그쪽에 생기면서 그쪽 수량이 많이 생산 수량이 확대되니까 국내에서 또 미국으로 반조립 부품이 운송하는 물량은 또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되게 복합적일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위아하고 글로비스 뭐 둘 다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모회사 실적에 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네. 그룹 내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뭐 그래도 뭐 좀 다행인 거는 최근에 뭐 현대차든 기아차든 좀 꽤나 잘 나갔다는 점이 좀 다행이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뭐 엄청 잘 나간다고 하죠. 25년 계획은 작년에 170만 대보다 더 팔 계획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남 인구가 한 18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전남 사람 다 현기차로 바꿔줬다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의 실적이고요. 그러니까. 현기차 실적을 보면은 2020년 팬데믹에서 엔데믹까지 평균 두 자릿대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24년도에는 현대차 매출이 175조 원, 기아 자동차는 이제 107조 원, 영업이익은 14조, 12조 이 정도 기록했거든요. 양사가 되게 유사한 성장세를 보여요. 완벽하게 좀 동일한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그룹사다 보니까 네. 매출 구조랑 원가 구조 비슷해서 당연할 수도 있죠.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이제 매출이 좀 줄다가 네. 21년도에 좀 회복하면서 성장하고 22년도 이후에는 북미 시장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판매 실적을 계속 갱신하면서 갈아치우고 있어요. 근데 여기 또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2020년 이후로 성장세에 있는 것 같고 매출액 자체도 많이 커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룹 내 매출 의존도가 이제 높은 계열사들도 이런 분위기를 좀 따라가요. 엔진 생산하는 현대 위아 숫자도 계속 좀 좋아지는 추세고, 특히 이제 2021년하고 22년에 현대 위아의 모빌리티 부문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판매량 회복에 힘입어서 거의 매출이 20% 이상 상승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8조대에 안착해서 현재까지 쭉 유지하는 또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글로비스도 21년에 전년 대비 한 30% 정도 매출이 상승한 이후에 현재까지도 25조에서 뭐 28조 원 이 정도 규모를 좀 유지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2020년에 코로나로 위축됐던 뭐 글로벌 수요가 회복하면서 자연스럽게 현대 위아 글로비스 양사 다 매출이 좀 회복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최근 현대차랑 기아차 호실적에 따라서 뭐 현대위아나 현대글로비스도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았다는 뜻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체 이제 매출 의존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현대차 그룹 계열사와의 거래, 그러니까 그룹사 내부 거래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한 80% 이상이 돼요. 사업 보고서에 보면은 특수관계자과의 거래 내역이라는 주석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80%면 거의 전부 다처럼 엄청 많네요, 진짜. 심지어는 정확히는 조금 더 많아요. 현대위아 전체 매출에서 특수관계자, 그러니까 주로 현대자동차, 기아, 뭐 계열사 매출이 한 86%, 89%이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고요. 특히 기아의 매출은 24년에는 3조 4천억, 23년에는 3조 6천억 정도거든요. 기아에만 한 40%가 돼요.
근데 글로비스의 매출 양상도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이제 전체 매출의 한 80% 정도는 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발생시키고 있고, 특히 또 현대차의 약 7.5조, 기아차의 한 6.7조 정도 찍었거든요. 네.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가 돼요. 계획은 이제 비계열사 매출을 뭐 30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데 현기차가 워낙 잘 나가니까 네. 쉬워 보이지는 않죠. 아직은 좀 데이터상으로는 좀 갈 길 멀어 보이죠. 확실히 그러네요. 이게 완성차 업계 뭐 워낙 글로벌한 강자가 되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는 그러면 이게 실적 개선이 뭐 두 회사의 실적으로 또 나타났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을 좀 비교해 보면 조금 재밌어요. 두 회사의 업종이 좀 다르지만 실적 양상은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현대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은 20년에 2.3%, 3.5%, 23년, 24년에는 뭐 9.3%, 11.8%에서 약 한 3, 4배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네요. 크게 성장을 한 거죠. 네네, 그렇죠. 반면에 이제 계열사인 위아와 글로비스는 2020년에 한 1.1%, 4%, 24년에는 2.7, 6.2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2배 성장도 안 된 거죠. 진짜 그렇게 보이네요. 확실히 이게 현기차의 실적을 따라는 가는데 방향이 현기차 수준의 성장은 또 아니고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룹사 안에서 내부 거래는 제3자 거래와는 달리 그룹사 내에서 납품하는 법인의 이익률을 큰 틀에서 마진을 떨굴지를 좀 조절이 용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냥 이익을 한쪽으로 확 밀어주는 거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몰아주면 안 되죠. 뉴스에서 많이 보던 많이 보던 그런, 그런 그런 거기 때문에 내부 거래 가격 정책이 당연히 사전에 이제 뭐 법률상, 뭐 특히 회계, 세무상, 뭐 스터디 다 이미 끝나 있을 거긴 한데, 그리고 이제 일관적으로 한번 결정된 거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을 거긴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두 회사니까 그룹사 전반적인 어떤 이런 가격 정책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주가는 현재 뭐 좀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현대차, 기아차를 좀 살펴보면 두 회사가 5개년 주가 변동 상황이 되게 유사해요.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좀 떨어졌던 코로나 때는 좀 감소해서 좀 내려갔고요. 현대차가 한 6만 원, 기아가 한 2만 원대까지 좀 내려갔고, 21년부터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판매 실적이 좀 호조되면서 현대차는 26만 원, 기아차는 한 10만 원대까지도 올라갔고, 트럼프 집권 후로는 뭐 극도의 불확실성을 직면해서 역대급. 지금은 좀 이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상황 보면은 좀 그래프만 보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좋은 것만 비슷하면 좋은데 주가 추이도 아주 이상하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좋은 것만 따라하면 이게 참 좋은데, 그러면 현대차랑 뭐 기아차가 유사한 주가 변동을 보여주고 있으면은 뭐 현대위아랑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좀 어떤 상태인가요? 네, 신기한 게 얘네들은 되게 재무 실적도 현기차에 의존되고 기업 내 그룹사 내 매출도 굉장히 의존도가 높고 동일하게, 그런데 추이는 조금 달라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적은 유사한데 완전히 주가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좀 느낌이 있거든요. 현기차는 실적도 유사하고 주가도 좀 되게 싱크로가 좀 높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위아나 글로비스도 실적은 좋은데 24년 하반기부터 주가 추이가 글로비스가 좀 더 좋아 보여요. 물론 이제 25년 들어와서는 이제 양사 모두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외 이슈로 인해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 사업 분야는 조금 다르다고 쳐도 결국 이제 메인 사업이 이제 현대차, 기아차 실적에 크게 뭐 연동하는 점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유사하고, 실제 뭐 실적도 뭐 방향성 자체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가 추이는 좀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불확실성 시대에서 약간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좀 더 대우받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스시를 한 30년 만들었는데 스시에 부가세가 한 50% 붙는다고 하면 아무도 안 사 먹을 거잖아요. 힘들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은 스시 주문 안 받으면 짜장 주문 받아서 이제 수수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직접 만들어서 파는 곳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업종에 따른 차이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엔진 사업만은 위안은 관세 붙으면 사실 경쟁력이 확 떨어질 게 그냥 단순하게 예상이 돼요. 더구나 이제 북미 쪽에 납품 생산 기지가 멕시코에 있는데 여기 한 10% 정도 커버하거든요. 생산 물량이. 멕시코 지금 관세 몇 프로 맞을지 모르거든요. 이게. 멕시코는 또 이게 중국만큼 화두가 되는 이게 곳이니까. 또 꽤 아프게 맞을 거라서 네. 이게 영향을 예단하기가 현재 상황이 쉽지 않죠. 반면에 이제 물류랑 운송을 영위하는 이제 글로비스는 약간 배민이에요. 배달하면 되거든요. 일단. 유예 기간 때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좀 달렸지만 관세를 모든 물품에 동일하게 매긴다는 현실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뭐 관세 적게 먹은 거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도 물류하면 된다고 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좀 나아 보여요. 위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적어 보일 수 있죠. 배민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그럴듯하네요. 예. 뭐 배고프면은 다른 거 뭐라도 시킬 테니까. 실제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아보다는 글로비스 덜 받을 거라는 게 좀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다른 이유는 지배구조에 따른 우리 정 회장님의 향후 승계구도와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아, 승계구도. 이게 현대차의 지배구조를 보시면 네. 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비스가 결국 지주회사 격이고 네. 그러니까 사업도 하면서 지주회사 역할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차기주자인 정의선 회장님이 갖고 계신 지분이 0.32%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적네요. 지배력이 좀 약하다는 판단이 있죠. 네. 반면에 이제 명예회장이신 정몽구 회장님의 지분은 7.24%거든요. 반면에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 글로비스의 지분은 한 20% 정도 갖고 있어요. 높네요. 이 배경 하에서 뭐 이제 정 회장님이 그룹 내 지배력 확보를 위한 시나리오가 예전에도 한번 추진이 됐었었죠. 네. 이제 현대 모비스를 인적 분할을 해서 네. 모듈 사업이랑 AS 부품 사업을 현대 글로비스와 합병을 하고 글로비스가 현대차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올라서는 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구도로 한번 추진을 했었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분할되는 사업부의 가치가 좀 과소평가되었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 모듈 회사랑 AS 부품 사업이 모비스 전체 영업이익이 한 95% 차지해요. 알짜 사업이죠. 근데 그 평가를 40%밖에 안 준 거예요. 전체에서 40%만. 쉽게 생각하면은 합병 상대방이 글로비스인데 글로비스 몸집이 작으니까 모비스의 핵심 사업부를 낮춰야지만 글로비스의 대주주에게 돌아간 지분이 좀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였던 거죠. 그림은 그렇게 그린 거죠. 근데 약간 들어보면 뭔가 꼼수 쓰다가 막 딱 걸린 그런 느낌인데. 그랬던 것 같아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의 슬로건이었지만 제고되는 주주의 가치는 대주주일 뿐이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그렇군요. 거죠. 결국 이제 국내 주주들, 뭐 의결권 문제, 자문사들 가치 평가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이 있었고 네네. 주총에서 이제 불발됐죠. 근데 지금 현대 지배구조 하에서 정의선 회장님이 갖고 계신 20%, 글로비스의 대주주 20%그 정도 지분율을 갖고 계신 회사가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비스 활용한 합병 방식이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좀 대두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명예 회장님인 정몽구 회장님 연세가 또 있으시고 어린이시죠. 예,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요. 결국 이제 글로비스의 실적을 높여가지고 시총 자체를 키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보통 M&A나 거래를 할 때 기업 가치를 EV로 판단하잖아요. EV라고 뭐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하는 기업 가치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주식의 시장 가치 그리고 이제 현재 갖고 있는 부채 그리고 거기서 현금을 차감해서 그렇게 좀 보통 평가를 해요. 근데 글로비스 시총이 약 8조고 네. 여기 부채 한 8조, 현금성 한 3조 이러면은 한 13조. 네. 그 모비스 시총이 약 21조에서 22조 그 사이에 있고요. 그 네. 부채가 한 20조, 그 현금성 자산이 약 5조 정도 되는데 EV를 그렇게 계산하면은 한 36조에서 37조를 왔다 갔다 하게 되죠. 네. 이게 이제 이 중에 모듈 사업이랑 AS 부품 사업이 한 90%니까 30조 정도는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급 차이가 지금도 엄청 많이 나. 그러니까 글로비스를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엄청 네.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실제로는 특수관계 하에 있으니까 또 세무적인 측면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지만 이런 이제 EV나 기업 가치를 무시할 수도 없겠죠. 바이오로 대관세 시대죠. 이게 분명 이 관세랑 밀접한 관계가 있을 자동차 업계고 또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이 주요한 계열사인 현대위아하고 글로비스에 대해 지금 알아보고는 있는데 두 회사의 향후 전망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우선은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 이후에 트럼프 정부에 어떤 행보가 있을지 예상이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죠. 네. 일단 우선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멕시코의 전체 10% 생산기지 보유하고 있는 위아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진짜 클 것 같고요. 뭐 관세부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뭐 위아의 생산 전략이라든지 판매 전략이라든지 좀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부 이전 가격을 좀 전략을 좀 잘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대 글로비스도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하니까 미국 내 물류 인프라 확대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 미국 외 지역으로 또 다변화 전략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비계열사 고객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이게. 원체 또 쉽지가 않죠. 그런 부분이. 근데 글로벌에서 그래도 잘 나가니까 현기차가 그만큼 효과적인 대응은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뒀으면은 올해도 엄청 잘 나갈 회사인데 재무제표 봐도 계속 우상향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게 트럼프 2기가 맵네요. 진짜 매워도 너무 매워. 괜히 이게 도란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항상. 네, 맞습니다. 어차피 근데 또
임기 4년이거든요. 사실 이게 또 미국 내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엄청 거세요. 이런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과연 지금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선택을 할 수가 있을지, 현대자동차 그룹이 내놓은 대안이나 방향들을 봤을 때도 위아랑 글로비스도 뭐 새로운 솔루션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